여러분이 안녕하십니까? 요새 상당히 덥죠. 예, 뭐 제가 지난 10년 동안 최근이 가장 무더운 것 같아요. 이렇든 저렇든 오늘은 제가 양재홍 씨 사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양재홍 씨. 정신과 의사인데, 그쵸? 정신과 의사인데, 뭐 텔레비도 이제 출연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해요. 양브로라고 해가지고, 아마 양브로의 정신세계, 그러니까 양브라더스. 양재홍 씨 형이 또 양재인 씨라서 두 분 다 이제 정신과 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양재홍 씨 병원에서 환자가 참 생을 달리하는 바람에 요새 좀 시끄럽죠. 뉴스를 보니까 5월 20 며칠 날 이제 환자가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한이랑 양재홍 씨가 이제 결혼을 발표합니다. 결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해할 것 같아서 자, 양재홍 씨, 여러분들, 양재홍 씨 이 사주입니다. 임술년 을사월 을묘인생인데, 이분이 이제 의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의사는 사주 지지에 신과 유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술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술이 있거나 축술미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사술이 있다는 얘기 뭐냐면 칼을 잡는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칼을 잡는 의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정신과 의사가 맞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술 이렇게 되면요, 사술 귀문 원진이라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어떤 정신세계가 남다르다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정신적으로도 또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운이 나쁠 때 이제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귀문도 되거든요. 귀신의 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 가지신 분이 의사를 한다면요, 당연히 정신과 쪽을 택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전공 분야를 택할 때 자기 사주를 꼭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의료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칼을 잡는 의사인지, 아니면은 적당히 칼을 잡는지, 아니면 아예 잡지 않는지를 이 사주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임술년 을사월 을묘일이기 때문에 가장 맞는 그 분야는 정신과 의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 그러니까 가장 맞는 분야로 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또 이 사주를 봤을 때, 이 양재홍 사주를 볼 때, 첫째, 우리가 용신을 찾아야 되잖아요. 용신은 이제 4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우용신으로 수가 용신이 되고요. 물이 와서 적셔줘야 되는 그런 사주고요. 두 번째, 업부용신으로는 을사로 빠지고, 여기에 술이 있기 때문에 을목신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을목신약사주다. 그래서 을목신약일 때는 용신이 수와 목이 되는 거예요. 수와 목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주 특징을 본다면, 신약인데 을목이 두 개 이렇게 있다라는 건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강일 때는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고, 신약일 때는 나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약사주에 을목이 두 개 있는데, 이 을목이 바로 용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은 네 번째, 인수가 있는데, 임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임수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이기적일 수 있어요, 마음이. 가급적이면은 인수는 태어난 날 이 일간 옆에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시에서 이렇게 딱 임수가 있다 그러면 선량한 마음이 풍부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근데 이 임수, 이 정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멀다, 이렇게 봐야 돼요. 멀다. 다섯 번째로, 저 사주는요, 금이 숨어 있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중 경금으로 숨어 있고 술중 신금으로 숨어 있는 거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건 바로 사주보다 무관사주입니다. 무관사주. 무관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 사주는 무관사주다. 자, 무관이라는 건 여러분들, 무관이라는 거는 내 멋대로 한다. 자유분방하다. 그리고 어떤 규칙이나 규율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일 때 무관사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규율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통상적인 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그 환자가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며칠 날 결혼 발표를 한 것은 바로 이 무관과 이 이기적인 이 역할이었다고 봐야 돼요. 이 역할이었다. 그러니까 무관사주의 이기적인 마음이 컸기 때문에 상대방을 헤아리는 마음은 조금 적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방송에서 막 터지니까 문제가 되니까 사과문도 발표했는데 그 환자 측에서는 또 뭐라고 막 그 반박을 하죠. 우리가 1인 시위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방송에 터지니까 그런다라고. 그거는 이 사주 자체가 이기적이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룰에 이렇게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이 사주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 그 환자가 사망했다는 거는 상당한 악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한참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 앙브로의 정신세계 구독자 66만에다가 방송을 막 탄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학벌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시면은 나름대로 운이 그런 대로 좋았던 거예요. 왜 운이 좋았냐? 지금 보시면 지금 43세인데 이게 경금대운이 온 겁니다. 경금이. 이 을목이 설사 무관이라도 경금이 오면요. 을경합이 돼가지고 유명해진다 보면 돼. 유명해진다. 관을 쓰는 거니까 유명해진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왜 하필 올해 이렇게 운이 나쁘냐 하는 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금대운에서 세운이 갑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갑경충 깨진 거야. 갑경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운 세운도 충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충을 보셔야 돼. 대운 세운도. 그러니까 경금대운에 갑진에 세운이 오니까 갑경충은 깨지니까 여기서 을목 신약이니까 갑목은 신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상반기에 불길하다. 불길하다. 운이 가장 나쁜 걸 뭐 말하냐면요. 용신운에서 이 용신이 충합을 통해서 합충 변화를 통해서 귀신이 될 때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귀신이 될 때. 그러니까 이 케이스보다 원래는 갑목이 용신인데 대운 경금이 갑경충을 하면서 용신충이 되는 바람에 뒤통수 맞은 격인 거예요. 뒤통수를 맞았다, 운에서. 그러니까 41살부터 딱 풀려나가다가 43세 되면서 갑진하면서 갑경충이 되면서 운이 피곤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지가 이제 올해 하반기가 진인데요. 진이 오면 어떻게 된다? 진이 오면요. 진술충이 되는 거예요. 진술충. 을목에서 여기 보시면 을목에서 이 술이 여자도 나타내고 돈도 나타내는 거예요. 여자와 돈 다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자는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깨져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진술충은 뭐다? 재가 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비판과 비난원이 비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병원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일단 이것이 크레딧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 더군다나 정신과는 크레딧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의 운영이 한마디로 참 힘들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이제 내년으로 가면요, 술로 넘어가요, 술로. 그럼 뭐가 된다? 수력이 되면은 사술이 되는 거예요, 사술이. 여덟 번째. 내년 을사년. 그쵸? 그 다음에 대운은 술. 그리고 원국에 술이 있다는 거는요, 대운과 세운이 똑같이 사술이 되는 거예요, 사술이. 내년이 최악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 양재홍 씨 운은 내년에 너무 나쁘다. 그러니까 이 사술은 또 구설도 돼요, 구설도. 그래서 지금 터진 이 관제 구설이 내년에도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대운술에 그래서 사술이 되고 세운이 내년 을사년이니까 또 사술이 되니까 내년이 최악의 한 해다. 아마 너무 나쁜 운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44세부터인데 무려 51세까지가 사술이 작동을 하니까 운이 같다고 봐야 돼요. 너무 나쁘다. 그나마 이분이 사술의 기운을 직업으로 업상대체했기 때문에, 직업으로 액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말한다면 이 사술은, 이 사술 대운은요 정말 나쁜 대운인 거예요. 다만 의사이기 때문에 업상대체를 좀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내년 을사년 너무나 불길하다, 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년 을사가 엄청 나쁘고 사술로, 거기다가 병호 정미도 미친 듯이 나쁘다고 봐야 돼요. 미친 듯이 나쁘다. 거기다가 대운도 사술에 이 미가 오면 또 뭐가 된다? 술미가 되는 거예요, 술미가. 그러니까 양재홍 씨 운은 참, 제가 볼 때는 앞이 안 보인다 봐야 돼요. 앞이 안 보인다. 거기다가 51세가 가면요 신해가 되는데, 이 사주가 무관이잖아요. 무관 사줄 때 가장 무서운 게 바로 편관운인 거야, 편관운. 그러니까 을목 무관이 신금을 만나면은 을신충으로 얘가 깨지는 거예요. 을신충으로. 우리가 편관을요 7살이라고 그래. 7살. 7가지의 살이다. 근데 여기서 작동하는 게 뭐다? 바로 7살이 작동하는 거예요, 을신충으로. 그리고 해가 오면요, 사업은 여기서 목생가 와서 이게 사업의 기운을 얘기하거든. 사업의 기운. 근데 이게 또 사이충 깨지는 거야. 또 깨져요, 사이충으로. 그래서 양재훈 씨의 운은 정말로 올 하반기부터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 큰 고비를 만나서 많은 세월 참 버겁다. 여러분들,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는데 그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시끄러운데 방송 출연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광고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유튜버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다? 숨어야죠. 그러니까 운이 나쁠 때는요 무조건 숨어야 되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운이 나쁠 때는. 운이 나쁠 때 뭘 한다? 여러분들, 운이 나쁠 때 역학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속세 떠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양재웅 씨의 앞날은 참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주가요, 이 술이 여기서 아까 제가 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자. 근데 을목에서 여자가 멀다라는 거는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야, 부부 사이가.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43세 결혼하는 거는 그나마 액땜을 좀 해준 건데 이게 사술이, 여기 술이 여자이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관계가. 예. 자,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되면 양재훈 씨 최악의 운을 만났고, 이것이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 양재훈 씨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걸 우리가 활사주라 그래요, 활사주. 어떻게 하면 이 사주를 살려서 살아날 수 있겠냐 하는 거는요, 제가 또 강의 때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뭐 구구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수강생들한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제 9월 달에 여러분들 9월 첫째 주에 서울과 부산에서
또 개강을 역학 기초반 개강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분들 이 역학 공부는요 정말 처음에 한 3, 4개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이거보다 세상에 재미있는 학문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고진감래인 거야. 역학도 공부도 똑같은 건데, 근데 사실 학교 다닐 때 좀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이거보다 쉬운 학문은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공부한다고 무슨 역사를 공부한다든가 신학을 해야 되는가 뭐 철학 이렇게 늙어서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생산성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앞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왔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는 그런 공부보다는 이왕이면 역학처럼 생산성 있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에는요 한참 우리 젊었을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하버드 대학 철학과 나면 택시 드라이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택시 드라이버. 그래서 조금 더 실용적인 학문으로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전 낫다고 보고요. 이것이 무슨 귀식 씻까 먹는 그 학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 양재홍 씨가 또 비난받는 게 사람이 죽었는데 또 그다음에 결혼 발표한 거예요. 결혼 발표를. 자, 근데 보시면요 이게 경금이 온 거야. 여러분들 경금은 을경합이잖아요. 그러면 결혼 안 한 미혼은요 바로 이것이 결혼의 운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금은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41살부터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혼하고 싶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갑진년 맞아서 갑목이 갑경충 되면서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서 막 꼬여 나간 거죠. 그래도 무관에다가 인수가 멀어서 발표를 하고 봤는데 이게 사술로 해서 막 구설로 들어온 거지. 자, 그러면 한희 사주 한번 볼까요? 한희 씨 결혼을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희 씨 사주 보면요 임신년 갑진월 정축일생입니다. 임신 갑진 정축. 이거 지우고요 제가. 자, 한의사주 첫 번째 진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진토는 뭘 말하냐면 물이 가득다면 논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불을 쬐면요 불이 식어지는 거지. 예? 왜냐하면 진토가 불을 끄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화가 신약한 사주예요. 정화 신약하면 목화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조용신은 안 했는데 진월과 묘월은요 조용신 찾으면 안 돼요. 진월과 묘월은. 그래서 진월이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정화신약 목화용신이다 막 이렇게 봐야 되겠고, 여기 사주에 보시면은 이렇게 간목이 이렇게 있어요. 떴어요. 그러니까 저 간목이 용신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양재용신 사주 보면요 나무 불이거든요. 그래서 궁합은 두 분의 궁합은 뭐 괜찮다 이렇게 봐야 돼요. 괜찮다. 다만 나쁜 눈에서 지금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게 찝찝한 거죠. 여러분들 결혼을 할 때는요 좋은 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눈에서. 구설도 없어야 돼. 그래서 참 궁합은 좋은데 시기가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한시 사주를 본다면은 여기 정화의 신랑은 임수인데 이게 떨어져서 이렇게, 그래서 신랑과 관계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희 씨가 누구랑 결혼 상관없어요. 누구랑 결혼해도 신랑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랑과 사이가 멀다 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부 생활이 썩 행복한 건 아니죠. 그렇죠? 썩 행복한 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축일생인데 이게 진월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화생토가 돼가지고 이것이 상관 경관이 되기 때문에 남편을 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분이 정축일생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또 화생토로 가고 화생토가 가니까, 그쵸? 자, 보세요. 내가 춤을 춰서 또는 노래를 불러서 화생토, 토생금, 돈을 벌어서, 그쵸? 내가 춤을 춰서 돈을 벌어서 명예를 드높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주의 흐름은.
자, 이제 네 번째. 현재 한희 씨가 올해 갑진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희 씨 입장에서는요, 여자는 여러분들 꼭 명심할 건, 여자는 식신과 상관에서, 식신과 상관의 운에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는 관에서 결혼하거나 재성에서 할 수 있지만, 여자는 일반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식상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식상에서. 왜? 식상은 자식이 낳는 운인데 자식을 혼자 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갑진년 진토가 바로 한희 씨한테는 결혼의 운인 거야. 그러니까 한희 씨 입장에서는요, 지금 엄청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그래서 아마 참 이번 일이 답답했을 거다. 그러니까 세운도 식상이고요. 대운은 축대운이에요, 여러분들. 축대운. 그러니까 대운과 세운이 다 식상이기 때문에 결혼은 너무나 하고 싶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너무나 하고 싶다.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면서 좀 많이 좀 그렇죠. 자,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 이 사주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한희 씨가 이제 33살인가 그런 것 같은데 여기 38에 경금이 와요. 경금이. 그러면은 38세 경금이 오면요, 대운이 경금 대운이 온단 말이야. 경자 대운인데 38세 넘어가면 뭐가 돼요? 이게 갑경충이 돼요. 여기 있는 갑목을 깬단 말이야. 이게 뭐다? 용신 제거가 돼. 용신 충으로 용신 제거가 되는 거야. 용신 제거. 나쁘겠죠? 그러니까 38세 운이 상당히 안 좋아요. 38세부터. 그리고 이제 3830, 40에 41세부터 오면요. 41에서 이제 흘러가면 이게 자대운이 오는데 자가 오면 뭐가 된다? 신자진 수국이 되는 거야. 이걸 뭐라 한다? 삼합이라고 그래. 삼합. 그래서 이게 다 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한희 씨 입장에서는요. 이게 갑자기 물바다가 바뀌는 거야. 물바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싹싹 물이 돼버려요. 그러면 정화가 꺼지락말락 하겠죠? 여기서 물은 누구다? 바로 남편도 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세지면서 나를 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혼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혼수. 그러니까 일단 양재훈 씨나 한희 씨나 다들 그 홍기를 아주 특히 양재훈 씨가 아주 늦게 결혼해서 그걸로 액땜이 된 거로도 보이지만 결혼 생활에서 보이지만 양재훈 씨 사주를 보거나 한희 씨 사주를 볼 때는 이혼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과연 백년해를 할까에 대해서는 사실 살짝 의문은 있다. 의문은. 그러면은 이 한희 씨가 이때 38세 넘어서부터 어떻게 해내는지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죠. 근데 지금 33세니까 그 38세 될 때는 또 신유술 해로 가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으로 흘러가니까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양재홍 씨나 한희 씨의 보면요, 궁합은 그런데 좋은데 결혼의 타이밍이 별로 안 좋고 두 분 다 앞으로 운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운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없다.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는 이렇게 미리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그리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내 운이 나쁘다는 걸 아는 것부터가 액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은 액땜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 앞으로 내가 조심해야겠다. 만일에 양재훈 씨가 내 운이 올해 그렇게 나쁘다는 걸 알았더라면요, 이번에 사망사건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은 그래도 다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결혼을 발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늦췄어야 한다는 거지. 늦췄어야. 아니, 남은 죽었는데, 그죠? 남은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딴따라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여론을 또 심해질 거고, 현재 양재홍 씨는, 어떻게 보면 방송인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직업이 정신과 의사인데, 왜 양부로의 정신세계라는 유튜브를 했느냐? 바로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온 것도 하나의 마케팅인 거야. 여러분들 의사들이 방송 나와서 다들 돈 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여에스도 홍익걸 씨가 우리가 돈 버는데 뭐 어쩌고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면 오은경인가 그 사람도, 그분도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방송을 타서 그러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근데 이제 방송 타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운이 나쁘구나 앞으로 오랫동안 그걸 안다는 사실도 액땜이 된다는 것과,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앞으로 다가오는 두 사람의 나쁜 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연구하면요, 그 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답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주를 보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운이 나쁘다 해서 뭐 속수무책으로 있는다? 그럼 사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걸.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보는 이유보다 내가 운이 나쁜 건 알겠는데 그 피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사주 상담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늘 사주 상담할 때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9월 초에 개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